네, 징계위원회 돌아가는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심의가 종료가 됐고 정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에 속개를 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건 오늘 안에는 이 징계 절차를 좀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지난번 사실 1차 심의를 마치고 나서도 이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 위원장은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가능하면 2차 심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오늘 그 부분에 원래는 이제 증인이 8명이 채택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은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고 또 증인을 한 사람도 철회했고 그렇기 때문에 5명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 이 심리를 하고 증인 신문을 한 이후에도 심리를 할 만한 시간적인 어떤 여유도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8명을 전부 다 그냥 물리적으로 했더라고 할지라도 증인 신문을 하는 데 있어서 3사람이 더 있으면 지금보다도 그렇죠. 한 3-4시간 정도 더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인 신문을 마칠 수도 있었고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무엇보다 사상 초의 검찰총장에 대한 어찌 보면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증인들이 아주 새로운 얘기, 그러니까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감찰 과정에서 조사도 안 돼 있던 것들을 그냥 증인들의 입만으로 듣고 뭔가를 정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징계위원들 중에서는 이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심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또 수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틀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이 사안 자체가 그만큼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했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본인들의 어떤 징계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의견을 정하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가능성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오늘 결론이 충분히 나오겠죠. 그럼 지금 남은 절차가 토론이 남아 있는 건데 네. 이 토론이란 절차 속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갈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6가지 혐의들 중에서 아마 징계위원들이 가장 중하게 보고 있는 어떤 혐의들, 예를 들자면 이제 판사의 동향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던 부분들, 또 새롭게 얘기가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한동수 검찰부장에 대해서는 가장 오랜 시간 증인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부분도 생각보다 이제 오래, 그러니까 많이 이제 관심들이 집중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측근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건 수사 혹은 감찰을 좀 무마하려 했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배당을 해서 가볍게 하려 했던 그런 지금 의혹도 징계 사유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좀 무겁게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그 지금 의결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5가지 징계 중에서 무거운 것 순으로 지금 숫자를 따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4명이지 않습니까? 4명의 과반수면 3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가정을 해서 만약에 두 사람이 징계위원들이 해임을 의견을 내고 한 사람은 정직을 낸다라고 하면 그러면 해임이라는 의견 안에는 정직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포함이 되잖아요. 해임이 가장 무거우니까. 그래서 정직을 만약에 한 사람이 하면 그 정직이, 그러니까 그게 과반수를 넘어설 때 그 의견으로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과반수로 의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뭐 징계위원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변수가 그렇게 많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3명까지 그러니까 뭐 가장 무거운 데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서 과반수에 이르는 숫자까지 도달하는데 그렇게 어려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쩌면 자정까지 가지 않고도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중에 가장 최근 소식이 7시 50분에 심의를 종결하면서 윤석열 총장 측이 최종 진술 준비 부족해서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 징계위 자체가 지금 절차에 어긋나 있고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1차 심의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윤 총장이 직접 여기서 참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취지에서 오늘도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안 했고 사실 최후에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인에게 징계를 받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에게 주는 일종의 권리인데 그거를 거부를 한 거긴 하지만 결국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자리를 강요한 것이다라는 식의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많이들 짐작하고 있다시피 오늘 징계 수위에 따라 뭐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무거운 만약에 징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그러니까 오늘은 법무부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의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것이고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외부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갈 것이고 정직 이상 징계가 그렇죠. 될까요? 그렇게 될 것이고 그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가장 뭐 여러 가지 초점 중에 하나가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를 틀림없이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마
고려를 해서 거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윤석열 총장 측에서 갖고 나온 카드가 징계위원 기피 신청도 했고 네. 그리고 검사 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다퉈볼 사유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못했다. 검사징계법에는 7명이 징계위원으로 돼 있는데 왜 5명으로 처음에 구성을 해서 4명으로 나중에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4명까지 줄여서 징계를 꼬려야 되느냐. 물론 이제 검사징계법의 법무부에서는 검사징계법에서 분명히 이 징계위원회는 과반수가 있으면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7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무슨 전원합의체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지만 이게 그냥 법적인 어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한 번도 벌어지지 않은 일에 관해서 한쪽이 주장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면 하나하나 다툴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유리한 방향이 또 찾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이미 사전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지금 징계위 과정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향후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응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징계 절차가 어떻게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해직이나 면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에 이 해직 절차가 무효다라는 확인 소송을 이제 징계와 관련돼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 뭐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본인의 징계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절차가 무효 확인 소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다투되는 부분들이 이 징계라고 하는 것도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처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근거가 없다 내지는 이 재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일탈해서 잘못된 징계 처분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것 중에 내용상의 그러니까 나에게 징계를 하는 부분들이 이 내용으로 이만큼을 두고 다툴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상의 주장을 물론 당연히 가장 크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또 징계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예. 우리가 적법 절차라고 하는 건 법이 내용도 적당해야 되지만 맞아야 되지만 적법해야 되나 절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담보해야 된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윤 총장 쪽에서는 행정소송에서 다투기 위해서 미리 그런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해임 혹은 뭐 정직 뭐 처분이 나올 걸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직 처분이 나왔을 경우를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총장 직무대행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직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고 대통령이 집행론에 서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정직이 되는 것이고요. 정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아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뭐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했다시피 예. 그런 체제로 갈 것이고 해임이나 면직이 될 경우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제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해임과 면직의 차이는 해임이 될 경우에는 아예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자리도 잃게 되는 것이고 예. 면직이 되면 그냥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만을 잃고 평검사로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밖에 좀 불이익에 있어서 조금 더 차이가 나긴 합니다. 지금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이 꽤 긴 시간 이제 증인 신문을 했고요. 또 오후 같은 경우에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꽤 오랜 시간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조금 할애한 시간이 부족했다, 아니면 좀 짧았다라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에서는 증인들이 1시간 이상 그 신문 기회를 갖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측에서 질문을 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양측에서 질문을 했고 양측에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원래 이 검사 징계 절차 자체는 예. 징계위원들에게 신문을 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윤 총장 측에서도 우리도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럼 그 질문을 서면으로 받아서 대신 낭독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그 서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읽는 것 정도라면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그냥 생각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막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예. 서로 어떤 걸 물어보고 어떤 걸 답이야 뭐 그 자리에서 파르더라도 질문 자체는 서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징계위원들도 가지고 있고 윤석열 총장 측도 가지고 있고 그렇고 이 질문을 받을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읽는 거 정도로 한다면 어차피 직접 읽는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질문을 바로 직접적으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어느 정도는 예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수정 지금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판사들에 관한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고 그것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관해서 좀 더 징계 위원들도 자세하게 물어볼 것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윤 총장 쪽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업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거기 가서 또 방어하는 논리가 또 치열하게 맞붙었을 거 보입니다. 저희도 지금 뭐 징계위 상황 기자들도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안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몇 시쯤에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끝으로 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징계위 저희가 지금 이제 뭐 그림을 그려볼 수밖에 없는데 정직이냐 해임이냐 이 몇 시간 안에 윤석열 총장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다수결로 결정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고 어떤 정직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조심스럽지만 높은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글쎄요,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의결 정독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과반수를 넘는 그 표를 차지할 경우에 그 표에 따라서 의결 결과를 내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 무거운 그 내는 방법은 4명이 내다 보니까 4명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 누구는 해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면직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정직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순서가 해임이 가장 무겁고 면직이 그다음이고 정직이 또 그다음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감봉도 있고 견책도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을 경우에 그 해임이라고 하는 가장 무거운 어떻게 보면 의견 내에는 그 중간에는 면직이나 정직, 감봉을 다 포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임을 의견으로 낸 사람은 면직이나 정직 부분도 본인은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 표시이기 그렇게 때문에 되는군요.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들이 뭐 정직이라는 의견을 냈을 때 과반수를 넘게 된다. 그러면 정직으로 모든 세 사람이 의견을 모은 걸로 그렇게 정직 내에서도 또 몇 개월 갖고 또 해야 되는 뭐 건가요? 그럴 수는 정직 예. 같은 게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예. 있기 때문에 정직으로 일단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예. 하여튼 내리는 방법 자체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거운 거에서부터 조금씩 낮춰가면서 여기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수용할 예. 수 있습니까? 하는 건데 4명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오래 경론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징계위원회 지금 이제 몇 시간 뒤면 윤석열 네. 총장의 운명이 속보로 전해질 텐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 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